사주익히.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2부작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지난 강의를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의 임산부가 다른 귤조각으로 넘어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는 그 귤조각의 사주가 되므로 아이의 사주는 어머니의 현재 시각인 운이 유전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현대적인 시공간 개념 중에서 시간의 개념을 먼저 부쉈고 오늘은 공간의 개념을 부수기로 했었죠. 자, 만약에 임산부가 귤 조각을 한 칸 통과할 수 있으면 두 칸도 통과할 수 있고 세 칸, 네 칸 계속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귤 조각을 12칸을 통과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현대식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로 부서집니다. 자, 여기 오시에 두 명의 임산부가 있어요. 한 명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서 오미신유술해자축 임묘진사오 해서 여기 내립니다. 그럼 여기도 오시죠? 다시 오시죠? 현대식 시간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낮 12시는 그냥 매일 낮 12시니까요. 왜냐하면 현대식 시간에는 천간이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개개인의 지구에 대한 회전수를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8강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시주의 천간, 즉 시간이 남들과 달라집니다. 자, 이 옷이라는 지지 위에 천간을 붙여요. 만약에 여기가 경옷이라면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다시 이모시죠? 아까 분명히 경옷이었는데 이번엔 이모시가 됐어요. 이 시주의 천간이라는 부분이 현대식 시간과 다르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죠. 현대식 시간에서 매일매일은 일진법입니다. 일진법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십진법이나 이진법이라고 할 때 그 진법입니다. 십진법은 숫자를 0부터 9까지 사용하고 이진법은 0부터 1까지 숫자를 2개 사용해서 이진법이죠. 근데 일진법은 조금 특별하게 0이 아니라 1로만 모든 숫자를 1로만 다 표기해요. 고대 원시인들이 벽에다가 선을 하나씩 그으면서 선 하나가 한 개라는 뜻으로 표기하는 게 일진법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현대식 시간은 일진법이라서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동양식 시간에서는 1일이 즉 1주가 60진법이죠. 매일매일이 하루마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이 60일마다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방금은 여기서 한 바퀴를 돌 때 시주만 따져봤는데요. 일주도 같이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갑자일 경옷이라면은 이렇게 쭉 돌아서 해시까지 오면은 갑자일 을해시가 되거든요. 근데 을해시 다음에는 그냥 병자시예요. 갑자일 을해시 다음에는 을축일 병자시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곳도 을축일 이모시예요. 즉 현대식 시간에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라서 일주에 구분이 없는데 동양식 시간에서는 내가 지구를 돌 때마다 일주가 하나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일주가 한 칸 순행한 거죠.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한 칸 돌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칸 역행하겠죠? 그럼 갑자일 경호시에서 한번 역행을 해봅시다. 역행은 유튜브에서 처음 하는 것 같으니까 한 칸씩 짚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갑자일 경호시, 갑자일 기사시, 갑자일 무진시, 갑자일 정묘시, 갑자일 병인시, 갑자일 을축시, 갑자일 갑자시, 그리고 제가 8강에서 지구를 역행할 때는 자시에서 해시로 넘어갈 때 일주가 한 칸 역행한다고 했죠? 그렇게 갑자일의 어제가 되면서 개해일, 개해시, 개해일, 임술시, 개해일, 신유시, 개해일, 경신시. 현대적인 시간 감각으로는 천간경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나왔죠? 그렇게 두 칸을 더 역행해보면 개해일, 기미시, 개해일, 무오시 하면서 다시 오시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갑자일, 경오시가 아니라 개해일, 무오시가 됐습니다. 현대식 시간 감각으로는 분명히 같은 공간인데 실제 사람이 실시간으로 돌아서 와보니까 두 사람의 이룬과 시운이 다르죠. 즉 동양에서 일주에 60간지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이 60겹으로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귤 조각은 5겹으로 겹쳐 있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갑옷이, 병옷이, 무옷이,
경호시, 이모시가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보다 부산이 더 동쪽에 있어서 부산의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부산보다 도쿄가 더 동쪽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빠르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서울의 서쪽에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한국보다 시간이 느리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이건 현대식 시간 감각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동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가봅시다.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미국이 나오죠? 이번에는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봐요. 서쪽으로 돌았는데 또 미국이 나오네요. 미국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오늘은 한국의 어제인가요? 한국의 내일인가요? 그걸 정의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둘 다 현재잖아요. 한국이 낮일 때 동시에 미국이 밤이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현대식 시간 개념으로는 어느 지역이 미래고 어느 지역이 과거인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는 날짜 변경선이라는 걸 임의로 만들어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상에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데도요. 하지만 동양식 시간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와 내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내 중세 동양인의 사고관을 갖추셔야만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외국인 사주 볼 때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그 나라 시간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현대식 시간이죠. 국제표준시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내드린 그 퀴즈의 날짜 변경선 문제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발견하고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론을 현대인처럼 내립니다. 미국은 일주를 어떻게 정해야지? 미국이 한국의 내일이야, 어제야? 잘 모르겠네. 그럼 국제표준시를 쓰면 되겠다. 이게 중세 동양인의 사고예요. 현대인 마인드지. 그 영화 이연걸의 태극권에 야매 점쟁이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죠? 그 중세 동양 할아버지가 미국인 사주 볼 때 국제표준시를 쓰면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죠. 왜냐하면 1000년 전에는 국제표준시라는 게 없었잖아요. 당연히 간지로 따지죠. 제가 방금 전에 지구본에서 한 칸씩 세어 나갔던 것처럼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사람의 사주를 뽑으려면 만세력에서 시작해서 만세력으로 끝나야지 왜 뜬금없이 국제표준시를 끌고 들어와서 다시 만세력으로 변환을 합니까? 현대식 시간에는 천간이 없잖아요. 개개인의 지구에 대한 회전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간지로 변환할 경우 정보 손실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변환 자체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끼워 맞추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9장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해설할 때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도 역시 지구본 위에서 실제 사람이 실시간으로 한 칸씩 건너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겠죠? 근데 잠깐 지구본으로 해보기 전에 세계 지도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인류의 기원이 어디예요? 인류가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죠. 요즘에 아니라는 설도 있긴 한데 요 북은 어디에선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이쪽 대륙은 아니죠. 여기서 출현한 인류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아이를 낳으며 대대손손 양쪽으로 뻗어나갔죠. 자, 먼저 동쪽을 봅시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우리 선조님들이 쭉 가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췄죠. 더 가고 싶었는데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못 갔잖아요. 자,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보다 부산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더 빠른 이유가 뭐예요? 서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만 걸어왔고 부산 사람들은 여기서 요만큼 조금 더 걸어왔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시간이 더 빨리 변하는 거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이쯤에서 멈췄고 미국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어요?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나요?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러시아 위로 쭉 해서 옛날에는 이 부분이 살짝 이어져 있었습니다. 땅으로요.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은 동쪽으로 해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겁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원래는 땅으로 덮여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고 땅에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덮여서 섬나라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한번 건너봅시다. 누가 건너갔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쯤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15세기에 아프리카로부터 동쪽으로 출발해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과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출발해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최초로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지구본에서 간지를 따져봅시다. 제가 책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그룹과 서쪽으로 출발한 그룹이 합쳐서 360도를 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바퀴 차이 나는 것과 같다고 써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것도 실제로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현재 시각을 갑자일 경호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북아메리카 쪽으로 돌려보시면은 대충 인시 정도에 있거든요. 그럼 인시가 나올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양쪽으로 출발해서 간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이죠. 그리고 아까 해시에서 자시로 넘어오면서 갑자일에서 을축일로 넘어왔으니까 을축일의 무인시죠.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을축일 무인시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여기가 경호시, 기사시, 무진시, 정묘시, 병인시죠.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갑자일 병인시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미국 땅인데도 두 그룹의 일주가 한 칸 차이 나죠. 물론 시간도 한 칸 차이 나고요. 이 현상을 간지를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러시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건너간 미국 원주민들은 미래인인 것이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주한 미국 이주민들은 과거인입니다. 하지만 간지를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공간이 60겹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북미 대륙에 있는 두 그룹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다음 공간에 있는 거예요. 서로요. 그런데 이 현상이 지난 강의에서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를 낳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대대손손 아이를 낳으면서 걸어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냐의 차이일 뿐 역학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살고 있던 위치에서 계속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과 계속 이동하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의 칸수 차이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주의 칸수를 통과했고 똑같은 각도를 이동했잖아요. 이만큼의 각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원주민의 후손과 미국 이주민의 후손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일주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현재 시각인 운에 포함된 지구에 대한 회전수 정보인 천간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어차피 다 죽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아메리칸 드림 열풍으로 각자의 나라에서 미국이 가까운 방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도 모두 일주가 다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 1000년 전에는 없었던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났죠. 아니면 이민을 다니면서라도 대대손손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굳이 예시를 들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같은 땅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바퀴를 더 돌면 일주가 한 칸 차이 나는 거고, 10바퀴를 돌면은 일주가 10칸 차이 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다 합쳐서 60바퀴를 돌고 돌아오면 다시 고향 사람들과 일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시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양의 시간이 둥글다는 것의 뜻이에요. 현대식 시간으로는 뭐 몇 바퀴 돈다고 해서 과거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과거가 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세계 표준 시각을 사주를 뽑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사주를 못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일주가 고작 한 칸 정도 차이 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사주가 모두 제각각이라면, 60가지로 제각각이라면 역술가가 무슨 재주로 사주를 보겠습니까? 일주라는 게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 정도만 그렇지만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곧 국제표준시로는 사주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현대식 시간은 지구라는 땅에 적용되는 무역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시간이니까요. 현대식 공간 개념은 뉴턴의 절대적인 공간이고 이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식 공간 개념들은 동양의 시간처럼 공간이 겹쳐 있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동양식 공간도 굳이 뭐뭐적인 공간이라고 나타낸다면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나 운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이 사주팔자라는 게 이 지구 전역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나만의 전용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60겹으로 겹쳐 있는 나만의 전용 좌표이고요. 보통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연월일 시효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이고 대운만 개개인의 고유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서울과 부산의 일주가 한 칸 차이 날 수도 있죠. 서울과 부산 사이에 갑자일 을해시와 을축일 병자시라는 귤조각의 경계면이 있다면 지금 서울 사람들은 갑자일인데 부산 사람들은 을축일이잖아요. 굳이 회전수가 차이 나지 않더라도 동서쪽으로 한 걸음만 차이 나도 다음 날이 적용되는 시간이 작게나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경도차가 한 바퀴 이상 벌어지면 같은 각도에 있어도 일주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참고로 경도차가 없는 곳에서 동시에 태어난 두 아이의 연월주가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띠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은 책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만세력에서 모든 날들을 60개의 일주로 구분한다는 것은 지구라는 공간이 60겹으로 겹쳐 있다는 뜻이고,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서울의 임산부가 부산으로 날아가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가 다음 시간 사주가 된다는 것부터 부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칸 건너이 쌓이고 쌓여서 12칸 돌았더니 공간이 겹쳐 있다는 게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나면 한국이 대낮일 때 미국까지 날아가면, 미국이 지금 밤이죠. 근데 그 밤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낮 시간 사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데, 그럼 한국이 만약에 옷이면은 전 세계가 다 옷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지구의 시간을 대표합니까? 원은 둥글어서 모든 부분이 다 평등한데요. 우연히 한국 땅이 전 세계 시각의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기준이 땅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주가 넘어갈 때, 해시에서 자시로 넘어갈 때 전 세계 일주가 동시에 다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시주랑 일주가 한 몸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딱 11시 32분에 다음날로 넘어갈 때 어떤 나라는 밤 9시 44분부터 일주가 바뀔 거고, 어떤 나라는 한 3시 21분부터 일주가 다음날로 넘어갈 거고, 그런 식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은 여기 중국 서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주가 달라지니까 사주가 다 틀렸어야죠. 일간이 사주 해석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십신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벌써 몇천 년 동안 중국에서 사주를 봐왔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태양 아래 30도라는 경도의 각도가 5시고 나머지 시주와 그에 맞는 일주들도 그에 맞춰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시간의 기준은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고, 동양식 시간의 기준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태양계가 연월주라는 시계판이고 이 지구가 일시주라는 시계판인데, 그 두 개의 시계판이 겹쳐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바로 시계 바늘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시계가 뭐 하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그냥 시간을 나타내주는 도구인가요? 3차원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을 볼 때처럼요. 이 세상 모든 시계는 시계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시간을 나타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아날로그 시계들을 동시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이 지금 낮이라면 한국에 서식하는 시계들은 모두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중국 쪽에 서식하는 시계들은 이렇게 한 11시쯤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인도에서 서식하는 시계들은 이렇게 8시 3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낮일 때 인도는 아침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계들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 다 다르죠. 이 시계는 시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주기를 태양과 최대한 일치시켜 놔서 시계 바늘로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 손목시계는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손목시계 막 돌려가지고 시간 맞추잖아요. 근데 그때 시계 돌려서 맞출 때 어느 방향으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냥 돌리기 더 가까운 쪽으로 시계를 돌려서 맞추시죠? 한마디로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돌려서 맞추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식 시간이 일진법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니까 시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시간은 하루가 60진법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특색 있게 나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하루잖아요. 그럼 조금 전 예시처럼 해외여행을 다닐 때처럼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으로나 시계를 돌려서 맞추면 안 됩니다. 사실 현대의 시간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계속해서 실제 사람은 뿅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뿅 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계속 존재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목시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간으로 존재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한국에서 비행기 탄 다음에 어디 내려서 그 다음에 시계 바늘을 돌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 타 있는 그 순간 그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차를 맞추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국에서 동쪽으로 돌면 오미신유술의 순행 방향이죠. 이렇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돌면서 시계를 실시간으로 맞추면은 시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시간이 실시간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 서쪽으로 돌면서 시계를 실시간으로 맞추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를 돌리면서 시차를 맞춰야 실시간으로 시간이 맞아요. 한마디로 동쪽으로 돌 때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고 서쪽으로 돌 때는 시간이 더 느리게 혹은 아예 역행을 해버리죠. 제가 여태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롤렉스 시계에 데이데이트라는 모델 아시죠? 그 손목 시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날짜를 나타내주는 창이 있잖아요. 만약 그 날짜 표기 창에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라 갑자 을축해서 60간지가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시계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갈 때 아무 방향으로나 시계를 돌려서 시차를 맞추면 간지가 일주가 안 맞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으로 돌 때는 시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시계가 실시간으로 맞고 그래야 이 데이데이트, 이 날짜창이 순행을 해서 갑자일에서 을축일로 넘어가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쪽으로 지구를 돌아서 여행을 한다면 시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시간이 실시간으로 맞으면서 갑자일에서 개해일로 역행해서 일주의 간지가 맞게 되겠죠. 그렇게 서쪽으로 지구를 돌다가 간지를 역행시키다가 다시 지구에 내리면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지구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일주가 다시 순행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에스컬레이터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거니까요. 결국 순행이라는 게 지구의 회전 방향입니다. 12지지나 간지 그 자체에는 원래는 회전 방향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에 인류가 탄생했기 때문에 갑자 을축이라는 순서가 우리한테 익숙한 거고, 즉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이니까 갑자 을축이라는 순서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뿐이고, 간지를 떼놓고 말하자면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고, 만약에 지구랑 자전 방향이 반대인 금성에서 인류가 탄생했으면 당연히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겠죠. 금성의 상식은 그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제가 강의 초반에 그 서문을 좀 어색하게 낭독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있는 이상하다라는 말이 상식과는 다르다는 뜻이라고 했죠. 상식은 항상 상자에 알식자를 쓰는데요. 상식이란 말은 사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누구나 항상 알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죠? 존재한 적은 있나요? 2020년대의 상식과 2010년대의 상식만 해도 벌써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상식이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식이 바뀔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늦었죠. 공부하시다가 천원지방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 만세력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커녕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평평설을 믿던 그 시절에 만든 만세력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 사주를 볼 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만세력이라는 물건은 인류 개개인의 지구에 대한 회전수가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만 작동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존의 만세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이유는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까지 우리 조상님들이 딱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시고
지구를 한 바퀴 돈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1000년 전까지는 100% 확실하게 누구한테나 다 됐죠.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 고서가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5세기에 콜럼버스 때문에 인류에 통일되어 있었던 지구에 대한 회전수가 깨졌으니까 구버전의 만세력을 버리고 신버전의 만세력으로 갈아타야 된다고요. 인류 공통 만세력이 아니라 개개인 전용 만세력이 필요하다고요. 명리학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일주가 60가지로 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역사상 최초의 현상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만세력의 원리를 모르시니까, 기초가 부족하셔서 응용이 안 되시니까 이런 예외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현대식 시간인 세계표준시에 의존해서 외국인들 사주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명리학계는 외국인 사주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헐리우드 스타 사주풀이 막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엄청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명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스승이 있었으면 미국인 사주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그런 규칙을 들었을 텐데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규칙을 들었는데도 조회수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긴 건가요? 돈 때문에? 그럼 파문이죠. 태권도 검은띠도 일반인들하고 쌈박질하고 다니면은 도장에서 쫓겨나잖아요. 또 만약에 스승이 따로 없더라도, 독학을 하셨더라도 이 동양적인 사고를 익히셨거나 실제 사람이 지구를 도는 것을 3차원으로 인식을 해보셨다면 만세력의 공간이 60겹이라는 것 정도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 사주를 100% 확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고서의 해설서들을 마구 출간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분들이 중세 동양인의 사고관을 갖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이 해설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에 공감하세요? 공감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학생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가슴으로 공감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머리로는 이해를 하셔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고서가 읽혀요. 왜냐하면 그 고서를 쓴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책들이 그 시대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잖아요. 우주가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 제가 여태 보여드렸죠? 이게 년주고 이게 일주고, 월주랑 시주는 여기에 귤 조각 하나하나들이잖아요. 각각의 귤 조각들이 이렇게 신호등처럼 오색으로 점등을 하고 있고요. 년월일시주라는 이 기운이 가득 찬 공간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부여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운이라고 부르는 기운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간목이라는 기운이고 을목이라는 기운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간지를 그저 글자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운세도 보실 수가 없고 궁합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는데 운에서 이런 글자가 들어오니까 균형이 잘 맞네, 안 맞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어떤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이 대우주랑 이 소우주가 어떤 기운을 서로 주고받는지, 그래서 어떤 조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게 운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도 몸 밖에도 기운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주랑 상대방 사주에서 뭐 이 글자랑 이 글자는 상성이 좋고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상성이 나쁘고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어떤 기운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어떤 영향이 서로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그 영향이 서로에게 좋다 싶으면은 가까이 지내는 거고, 그 영향이 둘 모두에게 안 좋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이제는 그 관계를 그만둘 때가 온 거죠. 최소한 멀리 지내야겠죠. 평소에 이렇게 기운의 주고받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만 제대로 사주를 보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역술이 다 그래요. 현대인 마인드로 사주를 현대에 맞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고, 중세 동양인의 사고관으로 현대에 맞게 사주를 해석한다,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궁합을 보시다 보면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은 관계도 있고 상대방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은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겪으셨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관계일 때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데 기운의 영향이란 거를 체감하게 되시면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조금 꺼려집니다. 좀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도 있기는 있어야겠죠. 좀 전에 둘 다 좋거나 둘 다한테 나쁜 그런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기운의 영향을 체감하셨다면요. 이런 기운에 대한 체득이 없으면서 운이 좋네 나쁘네, 궁합이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장님이 꽃이 예쁘네 못생겼네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계시다고 동양적인 사고관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다. 남자한테 화장하고 가발 씌워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 선생님들이 사주풀이를 전혀 못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 푸실 수 있겠죠. 다만 비유를 좀 하자면 어떤 초밥 장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는 뜰 줄 모르고 밥알이 딱 320개가 되도록 쥐는 그 쥐기 장인인 거예요. 그리고 회는 기계가 떠주면은 이 밥 위에 올리기만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가게는 잘 운영이 되겠죠. 하지만 손님이 그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 초밥 가게에서 먹고 싶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단골 손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 직접 낚시로 잡아 오셔서 회 한번 떠주세요 라고 했는데 회 뜨는 걸 못 보여주면 뭔가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동양식 시간인 간지가 바뀌는 원리는 전혀 모르시고 그저 현대식 시간을 만세력 앱에 입력해서 나오는 사주를 가지고 그냥 풀이만 할 줄 아시는 거죠.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그저 공식을 열심히 외우면 나오는 어떤 텍스트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답변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리학자가 쓰는 유일한 도구가 이 만세력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만세력에 대한 원리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진다는 뜻이라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온 손님에 대해서는 상담이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줄 몰라도 다 잘 쓰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스마트폰 아무리 잘 써도 스마트폰 개발자나 스마트폰 수리기사보다 더 잘 쓰기는 힘들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잘 쓰지만 오류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듯이 예외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또 국제표준시를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류인데 다음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날짜 경계선이 이렇게 삐뚤빼뚤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는 하셨는데 그래서 뭐 진짜 날짜 경계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를 따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날짜 경계선이 여기 뭐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네 아니네 뭐 태평양 한 이쯤에 있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간지가 허공에 떠 있는 각도라는 걸 이 각도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죠. 그 지역적인 날짜 경계선을 찾겠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그게 결국 해시와 자시의 경계면을 땅에서 찾겠다는 거거든요. 땅 어딘가에서. 근데 해시와 자시면은 밤이잖아요. 이 땅 안에서 영원히 밤인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세상에 영원히 밤인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자시를 이쪽에 두고 영원히 밤인 지역은 없고 영원히 밤인 각도라는 게 있죠. 태양의 반대편인 여기 이 각도. 땅은 지멋대로 돌고 이 각도가 항상 밤이잖아요. 그리고 그 각도 안에서 우리가 이 귤 조각들을 통과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이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미국인 사주 어떻게 보냐 그거죠? 사실 그 나라 시간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거지 명리학에 대한 마음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이론을 메꾸기 위해서 임상을 굉장히 빡세게 하시거든요. 덕분에 지금 미국인들 사주 임상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습니다. 실제로도 그 나라 시간으로 뽑은 사주로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주가 맞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현대 미국인들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 80% 이상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비율적인 이야기이고 둘째로 인류는 중세시대까지 태평양을 건널 항해 기술이나 항공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인류가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날짜 경계선이 태평양에 있는 이유도 태평양이 워낙 넓어서 그 경도상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즉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모두 태평양 때문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이 지도에서는 지금 날짜 경계선이 이 그림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평양 부근에 이렇게 어떤 나라가 있어서 날짜 경계선을 가운데에 끼인 두 마을이 있다고 해보면요, 그럼 바로 옆 마을인데도,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쪽 마을은 월요일이고 이 서쪽 마을은 화요일인,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 살기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런 예시 상황을 보시면은 날짜 경계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은 체감이 되시나요? 제가 뭐 그림은 여전히 못 그려서 좀 죄송한데 적어도 이번 영상에서는 선을 좀 굵게 써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린 졸라맨들은 너무 선이 얇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 현재 인류는 이 날짜 경계선이 있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지구에 대한 회전수가 가장 높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벽과 시간적인 장벽이 태평양이라는 지리학적 특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의 사주를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꽤 잘 맞는 겁니다. 일치율이 높은 거죠. 구글에 한국, 미국 시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미국이 한국 시간에서 13시간을 빼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 13시간 여기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야 될 미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모기의 후손이라면 이 세계 시각을 검색해서 나온 날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인과 미국인이 일주가 같거나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일주가 한 칸 역행해 있겠죠. 두 가지 예시를 모두 들자면은 첫 번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오후 5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5시면은 24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17시죠. 17시죠. 17시에서 13시를 빼니까 지금 오전 4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1월 2일 오후였는데 13시간을 빼도 여전히 1월 2일 오전이니까 한국과 미국이 현대 시각으로 같은 날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건너간 미국인과 한국인의 일주가 같은 겁니다. 이걸 간지로 나타내면 토종 한국인들이 갑자일을 지나고 있을 때 서쪽으로 건너간 미국인들도 갑자일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오후냐 오전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한국의 현재 시간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4시 19분 31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시간은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19분 31초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는 14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라가 넓잖아요. 동서쪽으로 가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서부냐, 중부냐, 동부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차가 조금씩 나뉩니다. 아무튼 뭐 13시간이냐 14시간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수요일 오전인데 13시간을 빼서 그 전날인 화요일 오후가 됐죠. 양력 날짜로 봐도 한국보다 미국이 하루 전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12시간 정도는 미국과 한국의 날짜가 하루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종 한국인들이 갑자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서쪽으로 건너간 미국인들은 아직 개해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보다 시간이 느리니까요. 지금 이 설명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 양력 날짜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은 인류 대부분이 지구에 대한 회전수가 한 바퀴 이상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회전수가 조금 더 많이 차이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력 날짜가 뭐 하루 차이네, 이틀 차이네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그 미국인이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건너간 미국인이라면 이 구글에 검색해서 나온 시간에 1일을 더해서 사주를 보셔야 돼요. 맨 윗줄을 한번 읽어보면 대한민국 시간은 미국 워싱턴 DC의 시간보다 13시간 빠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국제표준시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시간이 느리다, 즉 미국이 과거에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세력상에서는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한국인보다 간지가 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일을 더 더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세력으로 따지자면 동쪽으로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이 서울 사람들보다 부산 사람들의 시간이 조금 더 빠르듯이 한국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간지가 훨씬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국을 기준으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긴 한데 반대편이라고 해봐야 12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이상 더 빠를 수는 없는데요. 국제표준시로 미국이 마이너스 13시간이니까 거기다 24시간을 더하면 플러스 11시간으로 딱 맞잖아요. 그래서 토종 한국인들이 갑자일에 오전을 지날 때 여기가 오전이면 여기가 낮이고 이쯤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면 오후쯤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갑자일에 오전일 때 동쪽으로 건너간 미국인도 갑자일에 오후인 거고, 반대로 한국인이 갑자일에 오후를 지날 때 그럼 한 이쯤으로 가면은 갑자일에 밤이잖아요. 다시 지나면은 갑자일 넘어서 을초길이 돼서 다음날 오전에 있는 거죠. 동쪽으로 건너간 미국인들은 한국의 다음날 오전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인 손님의 사주를 볼 때는 그 손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뭐 이런 모계 조상분들의 족보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그분들의 세계 일주 경로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여태 부계 족보를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증조 외할머니 위쪽으로 그 외가 쪽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손님의 피부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없겠죠. 그 손님의 피부가 허옇다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건너갔겠거니 하고 사주를 보시면은 그 사주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백인들의 외모만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다 백인인데 블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서는 미국이 동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동쪽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도 동쪽으로 건너갔으면 토종 한국인보다 간지가 6칸 빠를 거기 때문에 결국 피부색을 보고 사주를 판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미국인 손님한테 뭐 목의 조상이 어쩌네 뭐 비행기 경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 경계시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주를 볼 때 앞뒤로 2개의 사주를 모두 보면서 사주를 확정짓는 생시추론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잖아요. 생시추론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은 이렇게 년월일주 3주가 같고 4번째 시주만 다른 거죠. 갑자년 병인월, 갑자일 갑자시인지 갑자일 병인월, 갑자일 을축시인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 2개의 사주를 모두 풀어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인생 경로를 다 따져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랑 맞는지 이거랑 맞는지. 그래서 언제 태어난 건지 어느 사주인지 확정을 지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시추론을 할 때처럼 일주를 앞뒤로 한 칸씩 밀어보면서 그 미국인 손님의 사주를 확정 짓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미래에는 생일추론이라는 서비스가 새로 생길 거예요. 생일추론도 한번 예시를 들자면은 이 2 사주가 바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사주 예시인데요. 물론 여기서 다음날이라는 거는 현대식 시간이 아니라 간지로 일주가 다음 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식 시간으로도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거는 각각의 귤조각에 대한 회전수인 이 시간과 지구에 대한 회전수인 이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수만 다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2 사주 모두 오시로 확정이 지어진 거고, 조금 전 예시의 생시추론처럼 시주의 2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일간, 일지, 시간 총 3글자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일추론에서는 갑자일 경호시인지 을축일 이모시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뭐 이런 생일추론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경계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즉 해시에서 자시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시주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주와 시주가 동시에 달라지잖아요. 다른 예시를 또 들자면은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출생신고를 제때제때 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생시는 확실한데 오히려 생일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서쪽으로 건넌 미국인과 동쪽으로 건넌 미국인의 사주 차이를 확인하는 생일추론과 똑같은 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미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절입경계시, 즉 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는 경계시나 뭐 그럴 때 태어나신 분들은 월주가 2가지 중에 1가지니까 월주만 앞뒤로 바꾼 2 사주를 비교해서 생월추론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렸는데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뭐 생년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뭐 지갑에서 이렇게 민증을 딱 봤는데 주민등록증에 앞에 2자리만 딱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생년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몇 년도생인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요. 아무튼 만약에 공부가 아직 부족하셔서 사주가 확실하지 않은 분의 사주를 추론하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원래 명리학계에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그 외국인의 사주는 봐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미국인 손님분이 꼭 사주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원래 생시추론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선생님께 소개를 해주시는 게 그 미국인 손님을 위한 길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인 사주를 보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일단 현재로서는 확률이 제일 높은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뽑은 사주를 1순위로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그 다음날 사주를 2순위로 써보시고요. 여기서 다음날이라는 거는 실제로 양력에서 다음날로 넘기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만세력상에서 간지만, 일주와 시간만 다음 칸으로 넘겨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맞는다면 그 외국인 분이 세계 일주를 대대손손 1바퀴나 2바퀴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앞뒤로 일주를 계속 더하고 빼면서 사주를 맞춰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미국 현지인의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의 사주를 확정 짓고요. 그 이후에 그 미국인 어머니의 비행기 경로를 확인하셔서
간지를 한 칸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한국에 왔다면 추가로 간지가 6칸 역행한 것이고, 반대로 동쪽으로 돌아서 한국에 왔다면 추가로 간지가 6칸 순행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서쪽으로 건너갔던 그룹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나 미국의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그 아이는 토종 한국인과 일주가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왔으면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온 한국인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지금 일주가 똑같잖아요.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너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온 그 미국인 아이와 그냥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건너온 토종 한국인 아이와 지구의 회전수에 대한 정보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 각도만큼만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한국과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국제표준시인 한국 시간으로 그 아이의 사주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명리학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리려고 과외 수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책도 쓰고 학당도 열고 유튜브도 하는 겁니다. 역학에 대한 사명감, 소속감, 직업의식 때문에요. 물론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죠. 저도 저 혼자 과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주가 잘 맞지 않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요. 땅이 평평해서 혹은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지구에 대한 회전수를 단 한 바퀴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만세력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현대식 시간에 의존하고 있는 만세력 앱들로부터도 탈피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세대의 역학인들이 떠안은 숙제입니다. 만약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명리학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미개인이라고 평가를 받겠지요. 왜냐하면 요즘 만들어진 만세력 앱들로 한 300년 뒤의 사주를 보면 사람들마다 지구에 대한 회전수가 다 달라져서 사주를 봐도 맞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니 21세기까지도 이런 미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야?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특히 그 중에서도 만세력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모순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나 기존의 만세력의 모순을 발견하신 분은 저에게 후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명리학이 멸종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회전수를 체크해주는 사이트도 만들고, 그 회전수로 일주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의 만세력도 새로 만들고, 또 기존의 만세력 앱들에도 보충해야 될 기능들이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냥 기존의 만세력에서 날짜만 하루 앞뒤로 당겨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초에서 일주를 한 칸 전날로 당겨버리면은 월주까지 이전 월주가 되어버리고, 월말에서 다음날로 일주를 밀어버리면 월주까지 같이 다음 달로 밀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 같은 선생님들은 그냥 수기로 손으로 다 사주 쓸 줄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 편의성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럼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일주와 시주를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연주와 월주까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중세 동양인의 사고관 갖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